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9월 19일 월요일 온유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PD입니다. 주말 사이에 날씨가 너무 더웠다. 나 일요일에 결혼식 가는데 차하고 갔거든? 외기온도 찍히잖아. 34도. 진짜 깜짝 놀랐어. 그렇게 운전해가지고 해 보고 계속 운전했더니 일요일 오후에 완전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무슨 더위 먹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었어. 9월에 폭염주의보 내린 게 11년 만인가 그렇다던데. 아 진짜 너무 더웠어. 그리고 지금 남부 쪽은 남마돌의 영향으로 영향권에 있다고 들었는데 모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요. 근데 아직 수해복구가 다 하는 쪽에 다 영향이 가가지고 걱정입니다. 그 포항의 포스코도 수해복구 하던 중이었는데 남마돌 소식에 일단 중단하고 이제 태풍 대비한다고 얘기하더라고. 네, 남마돌 아주 큰 놈이어가지고 영향권이 400km인가 그렇대요. 일본에 지금 있는데 일본에 있는데도 우리가 영향권이어가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모두 무사히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 신당역 살해범 이러면 찾아간다 수시로 협박. 두 번째 뉴스. 영빈관 안 짓는다더니. 세 번째 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다시 징계. 네 번째 뉴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순방시장. 다섯 번째 뉴스.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여섯 번째 뉴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한다. 마지막 뉴스. 10월 일본 자유여행 뚫린다. 오뉴래. 첫 번째 뉴스. 신당역 살해범 이러면 찾아간다 수시로 협박. 이 사람의 범행과 관련해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전모 씨, 그냥 전 씨라고 할게. 앞으로 전 씨의 보복을 우려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피해자가 지난 4월 5일이랑 4월 12일 두 차례 범죄 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어. 이 범죄 피해 평가가 뭐냐면은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서 그 결과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그 가해자의 양형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제 상담 결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전 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던 게 이제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태였다. 이게 밝혀졌다고 보면 되지. 실제로 그 전 씨는 지난해 10월 초에 그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협박했다고 그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너 자꾸 나 이렇게 고소하고 그러면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해.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무려 351회. 징하다 징해. 피해자가 1차 신고했을 때 우리가 그때 얘기했는데 전 씨는 수사관의 경고를 받았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한테 불법 촬영물을 전송을 해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잖아. 근데 그러다가 작년 10월 8일에 긴급 체포가 됐어. 근데 내가 그것도 어떻게 했다 그랬지?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했는데 법원이 이 사람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켜버렸잖아. 그래서 다음날 풀려났어. 그러고 나서 풀려나니까 이 전 씨가 피해자한테 합의를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또 계속한 거야. 아이고. 그래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그때 얘기했다시피 1차 선고 앞두고 이 14일 날 범행을 저지른 거지. 근데 머리에 샤워캡 쓰고 있고 어쨌든 계획범죄라는 걸로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그때 뉴스 전하면서 이 사람 샤워캡 쓰고 있었대. 머리카락 안 떨굴라고 막 이러면서 이 새끼 징한 새끼네 계획한 거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획범죄인 게 밝혀진 건데 무려 11일 전부터야. 그 당일의 동선을 보면 이 피해자가 구산역으로 가 있어. 구산역에서 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찾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범죄는 신당역에서 일어났는데 왜 구산역을 찾아갔지? 라고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구산역이 피해자가 전에 살던 데였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배회하면서 이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외모가 비슷한 여성을 7분 가까이 미행하기도 한 영상이 찍혔지. 엄청 가까이도 가더라고.
근데 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다시 구산역으로 간 거야. 그래서 영무실에서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캐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사람 직위 해제됐다고 하지 않았었나? 거기 영무원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내부망에 접속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여기까지만 봐도 되게 계획적인 것 같잖아. 근데 심지어 이 가해자 전 씨의 휴대전화에는 GPS 정보를 조작하는 목적의 앱이 설치되어 있었대. 그러니까 경찰들이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게 수사를 교란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범행 전에 ATM기에서 그 자기가 예금해놓은 전에 낀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그 정황도 포착이 됐지. 근데 이제 인출 한도에 걸려가지고 인출은 못했다고 한던데. 그래서 전 씨는 이거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한 거다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 전 씨가 범행 저지른 뒤에 도주하면서 쓸 돈으로 인출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계획살인이다. 그래서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징역 10년형 이상에 처해지는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건 당일에 감형받으려고 꼼수도 부렸었다고 하더구만. 이 사람이 구산역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오후 3시쯤에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 정신과에 간 게 왜 꼼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으면 형량이 줄어들잖아. 그거를 주장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 그리고 경찰이 오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전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공개하기로 했지. 근데 진짜 징하지 않냐? 아니 너무 또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악질적인 거지. 악질적이야. 악질적인 거지. 어휴. 사람이 싫다고 하면 뭘 싫다는데 왜 자꾸 만나자고 해. 또라이 아니야. 이거를 로맨스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민주당의 모 의원도 그렇고. 그냥 산소 아깝다. 산소 아까워. 산소 아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이규혁 코치 동생도 새로운 게 뭐 밝혀졌다며. 이규현 코치가 10대 제자 성폭행 했었잖아. 근데 불법 촬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같이 밝혀진 거야? 산소가 아까운 새끼들이 너무 많아. 지긋지긋해 아주. 오뉴래. 자, 두 번째 뉴스 갈게. 영빈관 안 짓는다더니? 지난주에 온유래 우리 다 나가고 나서 영빈관 짓는 게 논란이 터졌어.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해줘. 15일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SBS 단독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영빈관을 새로 짓는 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단독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영빈관이 뭐냐면은 청와대 안에 있었던 외국 정상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의리의리한 손님들이 왔을 때 만찬하는 장소로 썼던 게 영빈관인데 지금은 청와대가 개방이 돼가지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는 이런 영빈관 비스무리한 게 없으니까 이런 국빈들이 오면 어떻게 대접하고 맞이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 근데 대통령실이 이 영빈관 역할을 할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이제 한 거지.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거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건데 내가 알기로 이게 그 정부가 발표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한병도 의원인가? 한병도 의원이 예산안 보면서 찾아낸 거라며. 사업 기간은 2년으로 잡았고 예산이 878억 원이었어. 근데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건 없었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정도로만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용산에 아예 새로 짓는 거란 얘기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청와대에 있는 기존 영빈관은 사용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청와대는 개방이 된 상황이잖아. 개방이 된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행사를 위해서 다시 이걸 또 통제하는 게 또 어려운 상황이 일단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용산인데 청와대로 또 가려면은 이 경호 문제나 동선 이런 거 하면은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빈관을 용산에다가 짓는다. 라는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게 외교 행사라는 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자주 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굳이 이걸 꼭 지어야 되냐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지적이 이제 팽배했지. 근데 또 철회했잖아. 이거 안 짓겠다고. 그렇지. 일단은 처음에 이게 밝혀지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격에 걸맞는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 불가피성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 영빈관 새로 짓는 거 추라이한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대통령실은 근데 윤 대통령이 이건 당장 이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발언한 지 6시간 만에 철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고금리에 물가도 높아요.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처음부터 뭐 청와대 뭐 잘 있었는데 왜 용산으로 갔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영빈관도 새로 지어?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판이 아주 난리가 난 것이지.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뭘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뭐 일단 뭐 눈치 싹 봐보는 걸 수도 있죠. 너무 막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아무튼 윤 대통령은 영빈관 다시 안 짓겠다라고 딱 마무리를 한 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어제 국가 영빈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국가 영빈관은 국가적 품격, 외교 인프라, 경호 문제, 예산의 적정성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많음에도 민주당이 오직 정쟁의 소재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영빈관을 지금 당장 신축하더라도 최소 2, 3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이 영빈관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민주당 너네 만년 야당만 할 것이냐? 아니라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라라고 지적을 했다. 아니 안 짓는다고 했으면 그냥 일단락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유가 이 영빈관 얘기가 갑자기 수면 위로 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 영빈관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왜 갑자기 출하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거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지시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논의가 나온 거야. 왜냐하면 이게 대선 당시에 그 서울의 소리 기자 녹취록 그때 당시에 그 녹취록 보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영빈관을 옮길 거다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영빈관 신축이 추진되고 결정된 과정 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은 합리적 의심인지 이게 망상인지가 분명할 거다. 당당하면 조사 받으면 될 일이다라는 입장이다. 아, 그래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구나. 이제 권성동 이제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영부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했다. 근데 여야 공방 이런 걸 떠나서 좀 의아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막 좀 더 소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막 구중궁궐이란 표현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간 거지 일단. 그래서 국민에게 가까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막 비용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도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하고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걸 아니까 사람들은 좀 분노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다선인 정우택 의원은 시기와 방법에서는 이번에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영부인관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오뉴래. 다음 세 번째 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다시 징계? 지난주에 이준석이 윤 대통령 순방 가면 국민의힘이 행동 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지금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고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추가 징계하기로 할 것인가? 이 관건이었는데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18일인 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 원래 이 중앙윤리위원회가 28일에 전체 회의를 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당겨진 거야.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이 전 대표가 17일에 성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18일에 회의가 열리게 된 거다. 그러니까 7월 8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그 중징계를 받았었잖아. 그러고 나서 72일 만에 추가 징계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일단 추가 징계 사유로는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어려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줘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 얘기하면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들이 다 문제로 삼을 만한 그 요소들이다라고 보면 된다. 징계를 하겠다. 징계 수위는? 일단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지금 징계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년 이거나 아니면 탈당 권유나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첫 징계 후에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기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한다고 규정한 당원 당규에 따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6개월 당원권 정지였는데 추가 징계를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센 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당원권 정지가 연장이 되면은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복귀가 불가능해지고 나아가서 내년 1월, 2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당연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탈당 권유나 이제 제명도 사실상 같은 징계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명 같은 경우에는 윤리 의결 이후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탈당 권유가 제명 밑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 탈당 권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어서 사실상 제명과 같다. 그러니까 제명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통과되면 바로 제명되는 거고 탈당 권유 받으면 열흘 뒤에 제명되는 거다. 어쨌든 제명되는 거다. 근데 그 문자가 또 찍혔던데?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자 그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거여가지고 문자도 크게 보이던데? 무슨 문자가 찍혔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휴대전화가 카메라에 노출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의원이랑 톡을 나눈 내용이었는데 이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장과 윤리위원이야. 윤리위원이야. 근데 휴대전화 화면엔 뭐라고 있었냐면은 정진석 위원장이 유상범 의원한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라고 답장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게 문자가 다 8월 13일에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그 위원장의 화면을 봐보면은 여기에 오늘 점심 뭐 함께 하자 했나? 오늘 저녁 함께 밥 먹자라는 내용이 텍스팅이 되고 있어. 치고 있는 중에 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바로 그 전에는 뭐 최소 9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 9월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근데 그 날짜를 보면은 8월 13일에 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화면을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거고. 그래서 한 달 전 문자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거 아니냐라고. 화면 커가지고 진짜 잘 보이더라고. 아니 그리고 눈이 어르신들도 글씨 크게 보이시죠? 맞아. 글씨 아주 커가지고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문자 공개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참지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안 했어? 이준석 측은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유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보면은 유엔 인권선언 19조와 미국 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특히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대표가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서 추가 징계 절차 개시한 것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라고 적으면서 UN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썼어. 이게 이 위원장이 뭐냐? 그러니까 이 이양희 위원장, 그러니까 윤리위 위원장이 유엔 인권 정책센터 공동 대표 등의 이 이력이 있단 말이야. 윤리위 위원장을 저격한 거. 근데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반발하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자꾸 이 뭐 표현의 자유 하니까 이준석이랑 굉장히 브로맨스로 유명했던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그 사람 그 홍준표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징계의 자유도 있다 이러면서 성긋던데. 에휴, 아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조금 지겨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지. 이제 원내대표 자리 내놓는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바로 다시 돌아온 주호영이 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전에 주호영 비대위가 있었지. 그럼 거기서 비대위원장 하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에 주호영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됐다. 의원청에서 투표한 의원이 총 106명이었는데 이 중에 61표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고, 여기에 상대 후보로는 이용호 의원이 있었는데 선방했다며. 이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받았다. 이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유일한 호남 의원이고 재선이었어. 근데 이게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그 전에는 추대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이용호 의원이 절반에 가까운 42표를 얻었다는 거는 선전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아마 이른바 윤핵관 등 이런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약간 분열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원상 원내대표 임기가 원래 1년인데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4월까지만 이 원내대표직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오뉴래. 네 번째 뉴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순방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요. 영국에 왜 갔지? 장례식에 같이 있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함께 출국을 했고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에 버킹엄궁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할 지도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 근데 여기서 윤 대통령은 찰스 왕한테 직접 이제 찰스 왕이라고 하니까 입에 안 붙는다. 항상 찰스 왕세자라고 하다가 찰스 왕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전했고 왕은 이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고 하지. 근데 여기에는 뭐 누가 있었겠어. 다 그 각국의 유명 인사들, 뭐 바이든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다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사를 나눈 거야. 푸틴은 못 왔다면서. 초대 못 받아가지고. 푸틴 오면 어떻게 됐을까? 뚜까 맞아야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치면 바로 미국 뉴욕으로 가. 여기에서 77차 유엔 총회가 열리거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랑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여기서 쟁점은 한일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 그러더만. 왜냐면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어. 일본하고 합의했어. 라고 대통령실에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전해준 거였잖아.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온 거야. 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가 아직 안 치러졌거든. 아직도? 왜냐면 아베 신조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결론이 안 났어.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돈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국장 비용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62억 정도가 든대. 이게 그 내각이 좀 숨기려고 하다가
야당 의원들 공세 공개를 했는데 162억인 거야. 이게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장례식 비용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지 않아? 그럼. 그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데 그래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국장을 반대했단 말이야. 근데 왜 국장이 결정됐냐? 기시다 총리 왈 우리 조문 외교가 필요하다 지금. 조문 외교.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모두 알다시피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 인사들이 다 거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베 신조 국장에는 참여를 하겠어 못하겠어. 저조하다. 저조하다. 그 우리나라만 봐도 윤 대통령은 영국에 갔고 아베 신조 국장에는 한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외교의 급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구만. 원래 조문 외교의 큰 장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영국 여왕이 서거하시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아무튼 기시다 내각은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문 외교하면서 좀 반전을 꾀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그 한일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인 걸로 보인다. 오뉴래. 다음 뉴스. 이어서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되었다고요? 장례식이 있었다고요? 국장으로 치러졌지. 그 70년간 영국 군주로 재임했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거행됐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참석을 많이 해.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등 500여 명 그리고 영국의 전현직 총리 등을 포함해 2,000명 그리고 그 이제 군중들 있지. 장례 행렬을 보려는 인파는 100만 명. 100만 명? 그래서 그 여왕 서거와 동시에 왕위 계승한 그 찰스 왕, 찰스 국왕은 이 운구 행렬을 따라서 걸어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해. 그러면 빅벤 있잖아. 빅벤 가봤냐? 아니 영국 못 가봤어. 아 진짜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시계탑 엄청 그 관광 명소라고 하는 사진을 많이 봤어. 빅벤인데 빅벤은 1분마다 한 번씩 종을 울리면서 이 장례식 내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게 뭐 관례인가 봐. 그렇게 해서 장례식이 마쳐지면 작년 4월에 세상을 먼저 떴던 남편 필립공 옆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묻힐 예정. 원래 근데 우리가 그때 런던 브리지 작전 얘기하면서 국왕 서거 후 10일 후에 장례가 치러져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열흘 더 지난 것 같은데? 맞아. 지금 11일 후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녁에 서거가 알려진 점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밤에였으니까 하루 미뤄져가지고 11일 만인 19일에 거행된 거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우리나라도 너무 밤 그때 하면 발인을 더 늦추잖아. 어쨌든 고인의 명복 빕니다. 네. 오뉴래. 다음 뉴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한다? 네, 다음 달에 전기 가스요금이 아마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분기에도요. 전기요금 중에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뭔 말이요? 어쨌든 저희가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 풀마 3원까지라고 생각했는데 3원 이상이 올랐었어요. 그 이유가 그 내부 규정을 바꿔가지고 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더 인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해가지고 본다고 하는데 아직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느냐. 물가를 고려하면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힘든데? 일단은 산업부에서는 4분기에 제도를 또 다시 한번 개편해가지고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3원이 최대였는데 5원으로 늘려놓고 네, 또? 5원보다 더 확대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가지고 한전이 지금도 적자에 쌓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실 가능성이 더욱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전력 판매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가지고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것이요. 에너지가 다 비싸졌지. 이거 러시아 전쟁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 가격이 오를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요금도 아마도 다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가스요금이 인상되면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보일러 못 돼? 동절기 앞두고 이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니 이번 추석 때 엄마가 그러는데 장본 비용도 평소보다 되게 많이 나왔대. 아, 물가가 진짜?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가스 요금도 뭐 전기 요금도 이렇게 올라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월급은? 우리 월급만 그대로죠. 깎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유. 다 동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매일 하루씩 즐거운 상상하면서 살아갑시다. 정작 본인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잖아. 아니에요. 저 늘 친업하려고 노력해요. 친얼비 뭐야? 입꼬리를 제가 싹 올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면 내려가고요. 아 너무 힘들어 살기. 어쨌든 모두 행복한 상상 하루에 한 번씩은 합시다. 우리 행복한 상상 하나 해보자.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다음 뉴스. 이거 행복한 상상 할 수 있는 뉴스 아니야? 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10월에 뭐 여행 갈 수 있다고요? 아 뭐 회사만 허락을 해준다면 갈 수 있는데요. 네. 10월부터 일본이 자유여행 풀린다고.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이 난 건 아니고 근데 엄청 유력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 지금까지 일본 여행 어떻게 됐었죠? 비자라는 여행 가려면 비자라는 게 있지 않니? 응. 근데 한일 양국은 90일 이내 무비자 그래, 체류 그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여행 갈 때 그런 비자 거 안 없었지. 받아도 되는 그치, 거야. 그치. 중국 가려면 비자 받았어야 되는데. 그치. 근데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서 2020년 3월에 이 제도의 효력을 중단한 그치, 상태거든. 그치. 그러니까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갔어. 어. 비즈니스거나 그래야만 갈 어. 수가 있었지. 근데 일본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겠어? 일본 그치. 수입에서. 그래서 침체를 겪으면서 일본 정부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 그 일본의 관방부 장관은 후지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일일 입국자 수 제한을 풀고 비자 면제를 재개하여 외국인 개인 여행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지. 지금까지는 패키지 여행으로만 됐었었죠. 그래서 인솔자 없는 패키지 여행도 갈 수 있대. 그러면 그냥 예약만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 된다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홈쇼핑 업계 빅4 롯데, 뭐 CJ, GS, 현대 이 홈쇼핑 4사는 일본 여행 패키지 방송 편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지. 그리고 지금 또 엔화가 또 낮기 때문에 지금이 물가가 싸서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도 있어. 가가지고 이제 털어와 이제. 아무튼 그 엔저 현상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려면 지금 가야 된다. 그래. 이런 얘기를 맞아, 하고 맞아. 있고 나는 못 갈 테지만 여러분들은 꼭 가시길. 예, 미국은 지금 달러가 우리 환율이 계속 땡겨가지고. 올라가지고 미국 여행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만만한 거는 엔화는 조금 괜찮으니까. 그 에어서울은 예. 이미 그 재개할 계획을 발표했어. 그 항공편 늘린다고. 그러니까 중단되어 있던 거를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건데 도쿄로 들어가는 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이거 3개 다 하루에 한 편씩 매일 운항하겠대.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이 10월부터 자유여행 풀어준다고 아마 풀릴 것으로 모두가 유력하게 보는 것 같아. 예. 그러면은 행복한 상상 일본에 놀러 가는 네. 상상. 나 삿포로에서 나 이미 지금 저 삿포로에서 우동 먹고 있어요. 삿포로는 안 열렸는데요? 예? 도쿄랑 오사카랑 후쿠오카만 열렸다니까요? 어떡하지? 도쿄 가세요, 가야 도쿄. 되는데. 12월 삿포로 출하야 합니다. 12월엔 또 엔이 오를 수도 있어, 엔화가. 미리 사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인생 살아갑시다. 카르페 디엠. 안녕. 목요일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네, 카르페 디엠.